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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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인상담센터 인성심리연구소 또 방송은 또 이거저거 시키는 거 다 하고 있는데요. 눈치를 보니까 모르는 눈치예요. 그죠? 자, 일단 적어도 인사를 나누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자리를 메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삶을 만들러 오신 분들이시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역시 좋습니다. 인사를 정말 열심히들 나누시는데 보니까 인사 나누는 방식이 좀 나누어져요. 타입이 3개 정도의 그룹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인사 나누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막 손발을 막 다 뻗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인사하시는 분들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 적극성 끝내주고요. 주도성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오지랖도 끝내주는 동시다발적 효과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주도성과 이 적극성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하나씩 만들어가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하셨고요. 보니까 두 번째 그룹들도 좀 계세요. 요 두 번째 그룹들 많지는 않은데 좀 계신데 요 두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마음은 간절한데 또 인사하라 그러면 손발이 미처 발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미처 손발은 안 나가지만 마음 전달은 충분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또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앓는 소리가 나면서 이분들의 눈빛과 몸짓과 수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합쳐져서 언어적 요소만큼의 마음 전달 효과는 내더라. 괜찮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들 청춘들이시거든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이 은근히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요 세 번째 그룹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분들 이렇게 부릅니다. 쌩까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가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쌩을 까겠다.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눈 시간이 불과 3초가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3개의 그룹을 나누고 거기에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심리학이 제게 주었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상담과 심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심리 쪽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에 가가지고 영문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공을 좀 바꾸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이유는 이거보다 좀 더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제 첫사랑을 그때 만나게 됐잖아요. 아유 여러분 모르셨구나. 제게도 첫사랑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 또 그냥 사랑이 아니었죠. 이 남자가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등짝에 붙어있는 결정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 교회 오빠라고. 근데 이 오빠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남성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인생의 스텝은 항상 그렇게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이 고민 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눈을 좀 나를 바라보고 고개가 좀 내 쪽으로 돌아오고 발걸음이 좀 나를 향하고 그 심장이 내 앞에 와서 펄떡펄떡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의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 만한 공부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해법이자 솔루션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심리 공부를 시작해서 한 10년쯤 넘어가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 눈이, 그 고개가, 그 발걸음이,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둘이야. 근데 이제 뭐 이름 석자만 되면 아실 뿐인데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예술을 잘 믿어서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고 여하간에 제가 그 시점에 인생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의 그 나지막한 문지방 그거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가며 넘어야 될 그 수많은 문제 언덕과 감정의 언덕과 그 관계 언덕들을 누구와 어떻게 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봤더니 놀라운 몇 가지 지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사람들은 알아보더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술을 획득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달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더라. 이도저도 안 되겠다 이야기하면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는데 놀라운 건 뭐냐? 21세기의 화두가 심리학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뒤적이고 있던 10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그중에 8권 이상이 심리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더라. 아,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줄 만한 모종의 솔루션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와서 닿는 이야기이고 가능한 이야기인가? 직접 좀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쪽으로 쑥 들어가 봐서 둘을 좀 살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뭔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의 주류가 뭔가를 봤더니 자존감 이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호소하더라. 혹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하더라. 심지어 이 자존감이 늙어서는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놀랍게 나이가 들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 결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될까 봐 그건 역시 두려워하더라. 그렇다면 과연 이 자존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답이 영구적이진 않겠으나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자존감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자존감 막 터지죠. 보기는 좀 다른가 봐요. 그죠? 저라고 상처 없을까요? 저. 아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운디드 힐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디드는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 힐러는 치유자 이런 뜻인데 저 같은 사람도 뭐 운디드 있지만 또 힐러가 된 케이스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와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눈을 마주치며 조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된 경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다 운디두고 누군가는 다 힐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선택해야죠. 나는 힐러가 될 것인가? 운디드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운디드가 자원이 되어서 힐러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 나의 어려웠던 기억들이 낮은 자존감의 그 수치심과 상처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는 믿을 수 있는 1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프로로 사는 삶, 또 하나 아마추어로 사는 삶.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는 왜 프로고 누군가는 아마추어일까? 이유는 간단해. 기술 때문입니다. 프로의 핵심은 기술에 있는 거고 이 핵심 기술 중에는 자존감이라는 요소가 함께 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무엇인가? 리스트업이에요. 리스트업. 리스트업이라는 건 뭐냐? 많은 분들이 자존감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고민부터예요. 나 낮아서 어떡하지? 자존감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 중에는 고민도 자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고민보다 중요한 것이 리스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리스트라는 건 뭐냐? 지금부터 적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뭘 적기 시작하셔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부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강점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A4지 한 장 펴세요. A4지 한 장 펴시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 나의 장점 100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장점 중에는 성공 경험도 함께 들어가야 돼요. 성공 경험. 이를테면 어렸을 때 나의 성공 기억들, 다시 일어났던 기억들, 뭔가 잘했던 기억들, 친구를 도왔던 기억들, 심부름을 잘했던 기억들, 모처럼 상장을 받았던 기억들, 어디 대회에 나갔던 기억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성공 경험들, 나의 장점들을 쭉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0개?
어렵지 않게 적고요. 최소한 200개 정도를 A4지 앞뒤장으로 빼곡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그냥 두지 마시고 벽에다 한번 딱 붙여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린 살아가며 단 한 번도 우리의 강점과 성공 경험을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적기 전과 적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 박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Got the pride. 아니요. Show your pride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 자존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보이는 게 다예요. 들리는 게 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의 심장 속에 들어가고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관계에는 팩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나는 본 것을 통해 들은 것을 통해 인터프리팅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어떤 스토리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은 뭐 수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상담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상담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 상담의 대표 주자 오은영 박사님, 개 상담은 강영우, 성인 상담은 이호선.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다음번에 저를 만나거나 성인 상담, 성인으로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 생각이 되면 제 이름이 떠오르실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이름표를 붙이고 남이 그를 부르게 하는 그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실행하기만 하면 나는 바로 프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줘. Got the pride. 프라이드 가지세요. 프라이드 가져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프라이드가 있거나 없거나 갈거나 말거나 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Show your pride.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보여주셔야 그래야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걸 기억해서 그 단어를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르는 연관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참 나이스해. 이 사람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역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 난 가진 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근거는 세 번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보통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악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악수할 때 보면 유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고 쌩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영역에 드는가? 놀랍게 또 적극적으로 악수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웃으며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 침을 튀면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입냄새가 확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수를 하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미소를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드 보이는 게 다예요. 들리는 게 다죠. 여러분들의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낮아요. 왜? 집단주의 문화에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 중국, 우리나라 흔히 우리 동양 세 군데를 뭉쳐가지고 shame and honor 명예와 수치 코드, 문화 코드로 명예 수치 코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명예 수치 코드 속에서 성장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낮은 과정에 다만 그보다 더 떨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 리스트 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성취 경험들을 적어서 붙여놔 보는 것. 두 번째, got the pride 아니죠. show your pride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 보여주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이미지 내가 어떤 외관, 어떤 것으로 그 사람과 접촉면을 가질 것인가, 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자존감 높은가 보다. 저 사람은 좋겠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운디드 힐러 말씀드렸죠.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인데 이 상처받은 치유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믿을 수 있는 일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일인 있으세요? 한 분 있으시네요.
지금 한 7천 명 정도 앉아 있는데 한 분이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있대요. 그죠?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없구나.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없죠. 그거 내가 하면 돼요. 없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운디드 힐러의 특징은 뭐냐? 나는 상처받았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기술로 나는 힐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힐러가 되었는데 나의 상처를 꾹꾹 눌러서 마치 물속에 집어넣은 배구공처럼 다시 튀 올라와서 나를 튀어서 쌍코피가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처를 자원으로 삼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함께 엮어요. 엮으면 다른 사람들을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힐러라고 부르고 인생을 통틀어 긴 역사 속에서는 운디드 힐러라고 또 다른 이름표를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운디드라고 부르건 힐러로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What's my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스스로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상담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성인 상담에 저는 1인가요. 그리고 보통 제가 강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연계에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연계 전지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강연계 전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쪽에 있는 것부터 올라오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예요. 우린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도 우린 자존감이 낮았고 커서도 자존감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심지어 늙어서도 자존감이 높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가 있다면 그 몇 가지는 안쪽에 있는 내 컨텐츠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으로부터 올라와야 된다.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내 밑바닥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죠.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과제 크게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3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리스트업. 첫 번째, 오늘 밤 12시가 넘기 전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말이 될 때까지는 A4지 앞 뒤에다가 적어도 나의 장점과 성공 경험 200개 반드시 빼곡하게 적으셔서 그걸 적은 다음에 책상 위에 떡 올려 붙여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끔씩 고개가 숙여질 때는 고개를 들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speak out 소리를 크게 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저의 장점 일단 저 목소리 굉장히 크죠. 남들은 전문 용어로 나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긴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가죠.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죠?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있죠. 금방 잊어버려요.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치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처에도 둔감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역으로 보자면 반드시 단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심지어 나의 단점을 생각하는 순간에도 역으로 우리는 장점을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리스트업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밤 12시가 넘기 전까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를 무엇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 어떤 명칭을 붙여줄 것인가?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반드시 오늘 밤이 넘기 전까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항공운항 서비스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데 이분들은 훈련 받는 게 있죠. 미소 훈련 있죠. 미소 훈련 이렇게 이렇게 웃는 거 있는데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이 표정도 아니고 이 모양도 아니고 이 자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어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위봉 마크타이넨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뜻인데 이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이만큼 온 겁니다. 운디드 힐러? 힐러는 타고난 힐러가 없어요. 다 위봉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힐러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걸음 뒤에 뒤돌아보면 나는 내 스스로를 힐러라고 이름 붙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 일인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나를 상담자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네가 진짜 부러워. 이런 또 하나의 메시지들이 내 뒤에 걸어간 자국 뒤에 끊임없이 종이장으로 끊임없이 말로 끊임없이 부러운 눈빛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올해도 brand new, 내년에도 brand new, 그 다음에도 새로 brand new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리스트업이라는 L, show your pride라고 하는 P, 이미지라고 하는 G 이게 합쳐서 하나의 LPG 같은 심장에 뜨거운 통이 있기 때문이고 이 통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보통 전문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노우하우스죠. 알기만 하는 자는 노우고 활용하고 실행하는 자는 하우로 넘어갑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 리스트업. 오늘 밤 12시가 넘기 전까지 나는 어떤 이름표를 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걸 하시면 이번에는 how로 넘어갈 거고요. 이걸 액션하지 않는다면 우린 또 한 번 노후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라지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게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리스트업이, 어쩌면 우리의 show your pride가, 어쩌면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에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난 네가 정말 부럽다. 넌 어쩜 그렇게 했니? 나는 너를 멘토처럼 생각해.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또 가장 빨리 우리 쪽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